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2월 16일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그 특종 보도인데요. 이번에 검찰 검사장 인사가 완전히 박범계 승, 윤석열 참패로 끝났죠.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제시한 검찰안이, 검사장 인사안이 완전히 100% X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범계 정치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 거꾸로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결국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쳤던 장본인들은 아주 유임되고 버젓한 영전되고 이런 일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속았던, 박범계한테 일종의 속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미팅의 만남에서 설마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 분도 괜찮은 분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분이 민정수석이 됐으니까 검찰 인사에 뭔가를 영향을 줘서 조정을 잘 할 것이다, 청와대가. 과거에는 이 민정수석이 거의 다 하다시피 이렇게 합세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거기서 꼬임이 있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석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사 논의에서 내 의견이 완전히 배제당했다, 이런 얘기를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 총장 입장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선배가 되는데, 예? 그 선배로부터 선배를 믿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협치가 잘 될 걸로 알고 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 됐죠. 그래서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석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의견을 냈는데 인사 논의에서 내 의견이 완전히 배제당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7일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이승윤을 갖다가 또 심재철을 또 누구를 이렇게 유임시키고 그대로 판박이로 영전, 누구 판박입니까? 추미애 판박이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한 번 아웃을 당했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일요일 날 검찰 인사, 공무원 인사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습적으로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참 못된 인사입니다. 잘된 인사가 아니고 아주 못된 인사죠. 일요일 날 인사명령을 기습적으로 검찰총장도 모르게 이렇게 발령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민정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해서 한 사람 갖다 놓고 거기를 이렇게 소통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완전히 민정수석까지 뭉개버렸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가 막힌 아주 암수를 쓴 거죠. 네.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 15일 어저께 검찰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특종 보도에 가면은 당시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고 추미애 라인이 계속 요직을 이렇게 차지했는데, 그런데 법조계 인사들은 그런 인사기조는 도대체 신수석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 같다라는 그런 관심 표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종합을 했죠. 전부 이 법조 기자들을 전체를 통해서 종합을 해본 결과 신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는 박범계한테 당했다, 배제당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였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검찰 출신으로는 작년 12월에 임명된 그 신수석은 윤석열 징계로 형성된 청와대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박범계도 만나고 서로 협의하는 모양을 갖췄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뚜껑도 아니죠. 일요일날 기습적으로 발표한 그들의 소위 탱크로 밀어붙인 그것을 보니까 검사장급 인사가 완전히 X판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윤 총장이 또 당했죠. 네. 이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평검사 인사에서는 극히 일부지만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수석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고, 평검사야 인사니야 그거 별 문제입니까? 근데 사전에 대검에 전달된 것, 평검사 인사안이 된 것도 이번 검사장급 인사와는 다른 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검사장급 인사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순진한 검찰총장이 당한 겁니다. 당한 검찰총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석이 이렇게 민정수석으로 가서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렇게 다 배제당하면서 지금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돌고 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 치워버리자. 솔직히 말해서 치워버려야죠. 네, 치워버리자. 그렇게 인사해서 당하면은, 민정수석이 기능이 없다면은,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민정수석인 신수석이 뭔가 무슨 암수에 말려들어서 저렇게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수석이 이후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당하면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거취를 고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도 돌지 않겠습니까? 어떤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의 핵심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은 월성원전 수사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적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월성을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아니, 원전을 왜 이렇게 수사를 무서워합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습니까? 당당하다면은 뭘 이런 거 가지고 발끈 합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하고 영장 청구하고 수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핵심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은 월성원전 수사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면 영장 청구를 해야죠. 그 사람 백운규 장관 지금까지 나온 혐의점으로 보면 충분히 영장 청구를 해야만 될 책임자 아닙니까? 아래 사람들은 구속영장이 다 받아들여서 구속돼 있는데, 검찰이 지난 4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일 뒤에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일요일날 검사장급 인사를 확 발표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이 곧 있을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에도 반영될지 안 될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검찰 안팎의 관심은 검찰총장의 지휘 권위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검, 검찰총장이 지휘 권위가 결국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건 왜 무너진 거 아니냐? 속았으니까요. 이거는 같은 정부에서 박범계가 만나자고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회동하면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 그런데 의사전달을 윤 총장은 누구를 배제시켜달라, 누구 인사를 어떻게 해달라 등등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사 대상이 그대로 발령이 나버렸다는 거죠. 영전이 되고 오히려 거꾸로 윤 총장이 요구한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그냥 추미애 식으로 시즌2가 돼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압박에 관심이 이제 이성윤에 대한 게 초점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성윤은 벌써 지위라든가 이 권위 뭐 이런 검찰지검장으로서 권위가 다 무너졌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죠. 그는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곧 소환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이성윤이 또 문재인의 대학 후배고 문재인과 함께 근무도 하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청와대 그 비서실에서 그런 과거, 또 아주 친정권 애완검사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검사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 이 검사들 얘기가, 당신이 검사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 검사들한테 평가를 갖다가 이 소위 무너진 그런 권위를 갖다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다시 지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되나를 이렇게 소위 리트머스 시험지로, 인사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매날 그냥 이성윤 중앙지검 가장 중요한 데 중간에다가 탁 그대로 얹혀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성윤이가 자기의 지위를 갖다가 지휘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들, 현재 중앙지검 검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을 반대를 했는데, 이걸 그냥 두고 중간 간부를 그냥 두고 갈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는 지휘가 잘 안 될 텐데, 그래서 틀림없이 또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그런 얘기가 지금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총장의 대응 방법이 어떨 것인가, 윤 총장이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작년 말에 그 검난 와중에 이성윤 지검장에게 사퇴 의견을 전달했던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또 공보관이 또 바뀌고 다른 이 지검장 측근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올린 변필건 형사 1부장, 또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원 형사 5부장 이동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된다면 이제 마지막 결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틀림없이 엄청난 메가톤급 충돌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성명 발표 한번 딱 하면 폭탄 성명 됩니다. 그냥 폭탄이 아니고요, 원자폭탄 성명이 됩니다. 지금 이 위력을 갖다가 이 정권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지금부터 앞으로 이 언어, 행동, 이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은 이 정권의 치명적인 강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성명이라든가 검찰총장의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저렇게 사지로 내몰아서 결국 속이고 마지막 지휘할 수 있는 5, 6개월까지 검찰총장을 저런 식으로 핫바지로 만든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검사들 지금 검사들 힘 빼기 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상한 걸 만들고 중대범죄 수사청이란 걸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걸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칼잡이들한테 칼잡이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수사의 칼을 잡지를 못하게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건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해체시키겠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옵니다. 윤 총장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이 윤 총장의 침묵은 무서운 폭발력으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든다는 겁니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수석이 다시 역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이 민정수석이 글쎄 믿을 수 없다. 이 정권이 신수석에게 무슨 역할을 시키겠느냐. 아니 가장 중요한 검사장 그 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헤쳐놓고 또 다른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무마를 시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법조인은 또 뭐 그러죠. 뭐 민정수석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조국 계열이죠. 조국. 완전히 조국 계열.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표설이 나오는 것도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지금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연동된 수사의 선상에 오르고 있는 그런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윤석열 총장의 이번 인사를 쭉 지켜보면서 뭔가 폭탄 선언이 있지 않겠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왜? 지금 검찰을 해체의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지금 이 정권의 모습, 다시 말하자면 중대범죄라고 그래가지고 6대 범죄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수사권을 갖다가 경찰하고 나눠라 해서 나눠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다 수사권 경찰로 갔다. 그 6대 범죄만 뭐 선거라든가 중요한 범죄들만 경찰이 하라 이렇게 검찰이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마저 싹 없애버리고 이거는 중대수사본부로 만들어서 근로 수사청으로 보내고 검찰청은 공소제기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들인데 이 수사가 본류인데 중앙수사기관 헌법에 버젓이 있는 중앙수사기관 그리고 검찰청법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176석이라고 법을 만들어내고 찍고 받고 한다. 이건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의 핵폭발이 이뤄질 겁니다. 핵폭발은 원래 연쇄폭발이거든요. 왜 이런 짓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검찰을 처음부터 손을 잘라버리고 검찰의 싹스를 없애버리려고 이 정권이 시도를 하는 건지, 다시 말하자면 이 정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정권이 왜 검찰청을 저렇게 괴롭혀서 망가뜨리려 하는지 그 목적을 국민들은 모르겠다는 바로 그런 것이죠. 왜 저렇게 하고 나면은 공수처 하나 튀어나오고 공수처하고 나니까 중대범죄수사청 또 만들고 또 경찰하고 수사권 분리시켜 주고 하더니 결국은 중대수사본부라 해서 지금 남아있는 수사까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이 정말 아이러니, 이 정권의 진위를 국민들은 지금 의아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것.
네. 조금 지나면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암흑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자,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년 동안 마음대로 찍고 발기고 한번 해보라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눈은 부릅뜨고 딱 어깨 힘 딱 주고 이들을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위대한 한미동맹이 함께 국가안보를 지켜주면서 고도 성장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 과거에 이 좋은 건국을 시켰던 대한민국을 건국시켰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들이 만들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그 반석 위에서 꽃필 날이 올 것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